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창작하여 제작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3년 전 봄이었어요. 서울 강남의 한 카페 창가 자리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지은, 29살의 대학병원 간호사였어요. 오늘은 친구가 주선한 소개팅 날이었습니다. 지은은 긴장한 표정으로 커피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카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남자였어요. 박현우, 33세 중견기업 과장이었습니다. 현우는 지은을 발견하고 환하게 손을 흔들었어요. 이지은 씨 맞으시죠? 반갑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지은이 주문한 커피가 조금 식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것을 눈치채고 직원을 조용히 불렀어요. 죄송한데 이 커피 따뜻한 걸로 다시 한 잔 주시겠어요? 지은은 그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현우는 지은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웃음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어요. 시간이 금방 흘러 해가 저물었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택시 타실 때까지 기다려 드릴게요. 현우는 지은이 택시를 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은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무사히 도착하셨나요?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이후 데이트가 이어졌습니다. 놀이공원에서 현우는 지은이 무서워하는 놀이기구는 타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저도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비 오는 날에는 병원 앞에서 우산을 들고 기다렸습니다. 지은이 야간 근무로 피곤할 때면 간식을 챙겨왔어요. 힘내세요. 환자분들을 돌보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명절에는 양가 부모님을 먼저 찾아뵙고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현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이지은 씨, 저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상자가 열리자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양가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한정식 레스토랑에 두 집안 어른들이 모였어요. 현우의 어머니는 지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예쁜 며느리를 만났네요. 고마워요. 지은의 어머니 이정숙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사위가 참 반듯하고 좋네요. 웨딩 촬영장에서 지은은 하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행복에 젖었어요. 친구 강수진이 옆에서 축하했습니다. 지은아, 정말 예쁘다. 행복해 보여. 하지만 수진의 눈빛에는 미묘한 걱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결혼식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은은 드레스룸에서 메이크업을 받으며 설렜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야. 지은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일을 그때는 몰랐어요. 화려한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축하 인파 속에서 두 사람은 신혼여행길에 올랐어요. 제주도의 고급 리조트였습니다. 푸른 바다가 창밖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현우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 내가 원하는 곳 다 가자. 지은이 원하는 관광지를 모두 가줬어요. 올레길을 걸으며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해변에서 사진도 수없이 찍었어요. 자, 이쪽 봐요. 하나, 둘, 셋. 저녁에는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식사를 했습니다.
현우는 지은이 좋아하는 해산물 요리만 주문했어요.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맞지? 룸서비스를 시킬 때도 지은의 취향을 먼저 물었습니다. 밤에는 발코니에서 별을 보며 미래를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이는 둘났자. 어떤 부모가 되고 싶어? 일주일간의 신혼여행이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서울로 돌아올 시간이었어요. 공항에서 렌터카를 반납하고 택시를 탔습니다. 강남의 신혼집 아파트로 향했어요. 투룸 구조의 깔끔한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풀며 지은은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거실에 소파를 배치하고 그림을 걸었습니다. 부엌에는 그릇을 정리하고 냉장고에 식재료를 채웠어요. 침실 옷장에는 두 사람의 옷을 나란히 걸어 놓았습니다. 지은은 뿌듯한 마음으로 정리를 마쳤어요. 저녁 무렵 현우가 회사에서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어. 현우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어요. 거실의 소파로 다가가더니 위치를 바꿨습니다. 소파는 이쪽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말없이 소파를 옮기는 현우를 보며 지은은 당황했어요. 부엌 서랍도 열어보더니 배치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은 이렇게 놓는 게 더 효율적이야. 지은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이 깔끔한 성격이구나. 지은은 그렇게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현우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냈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오빠 술 마셔? 응, 좀 마시고 싶어서. 현우는 별다른 설명 없이 맥주를 땄습니다. 한 캔을 금방 비우고 또 한 캔을 꺼냈어요. 지은이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도? 아니, 그냥. 현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술을 마신 현우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어요. 평소의 부드러운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입술이 굳어졌어요. 지은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현우는 말없이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은 홀로 거실에 남아 정리를 마저 했어요.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이었어요. 대학병원 응급실은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왔어요. 119에서 환자 들어옵니다. 지은은 선배 간호사와 함께 급히 움직였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에게 보고했어요. 응급처치가 이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저녁 8시가 넘었어요. 원래 퇴근 시간은 6시였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많아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지은은 서둘러 현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오늘 환자가 많아서 늦을 것 같아. 미안해. 문자는 읽음 표시가 떴지만 답장은 없었어요. 지은은 불안한 마음에 일에 집중했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지은은 병원을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거실 불이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불을 켰습니다. 소파에 현우가 앉아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차갑게 지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다녀왔어. 미안해, 환자가 많아서. 지은이 인사했지만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현우가 소리를 질렀어요. 어디 갔었어? 지은은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습니다. 응급실에 환자가 많았다니까. 거짓말하지 마. 왜 이렇게 늦은 거야? 현우의 목소리는 지은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어요. 날카롭고 공격적이었습니다. 정말이야.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와서 누구랑 있었어? 남자 의사 아니야?
현우는 의심에 찬 눈으로 지은을 쏘아봤어요. 지은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일하느라 늦은 거라고. 일? 밤 10시까지? 말이 돼? 현우는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지은은 답답했습니다. 병원 배지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나 간호사야. 응급실은 원래 이래. 하지만 현우는 듣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입에서 거친 욕설이 쏟아져 나왔어요. 지은은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결혼 전 한 번도, 단 한 번도 욕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공손하고 다정했던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없었습니다. 오빠, 왜 이래?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문을 쾅 닫았어요. 큰 소리에 지은은 움찔했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은 지은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닥지도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지은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신혼 적응 기간이라 그런가? 스트레스 받아서? 지은은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긴 밤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지은은 평소처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복 위에 이불 가디건을 꺼냈어요. 현우가 침실에서 나와 지은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거 입고 나갈 거야? 응, 이거. 지은은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어요. 평소에 늘 입던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치마가 너무 짧잖아. 바꿔 입어. 치마 길이는 무릎 아래까지 내려왔어요. 전혀 짧지 않았습니다. 이게 짧아? 원래 이렇게 입는데. 바꿔 입으라니까. 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은은 할 수 없이 긴 치마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는데 현우가 다가왔어요. 립스틱 색 너무 진한 거 아니야? 이거 평소에 하던 건데. 연하게 해. 남자들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참고 립스틱을 지웠어요. 병원에 출근하니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지은아, 오늘 화장 안 했어? 지은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냥 피부 좀 쉬게 하려고. 저녁 무렵 친구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이번 주말에 만날래? 오랜만에. 지은은 기뻤어요. 그래, 좋아. 하지만 현우에게 말하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또 친구 만나? 응, 오랜만이잖아. 결혼했는데 왜 자꾸 밖에서 놀아? 현우는 불쾌한 표정이었어요. 가끔 만나는 건데. 안 돼. 주말엔 집에 있어.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오빠, 수진이는 내 오랜 친구야. 그래서 남편보다 친구가 더 중요해. 현우의 목소리에는 협박이 섞여 있었어요. 결국 지은은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이번 주말은 어려울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아,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전화를 끊고 지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지은이 샤워를 하는 동안 현우는 지은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통화 기록도 꼼꼼히 봤습니다. 남자 동료와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눈 것을 발견했어요. 샤워를 마친 지은이 나오자 현우가 다그쳤습니다. 이게 뭐야? 휴대폰을 내밀며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건 같은 팀 간호사인데? 남자랑 왜 대화해? 업무 때문이야.
환자 인수인계 내용이라고. 거짓말. 이건 업무 내용이 아니잖아. 현우는 농담처럼 보이는 대화를 지적했습니다. 실제로는 그저 동료 간의 가벼운 대화였어요. 오빠,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남자랑 연락하지 마. 현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의 휴대폰에 낯선 앱을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위치 추적 앱이야. 당신이 어디 있는지 내가 확인할 수 있어. 지은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이런 걸 깔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당신 안전이 걱정돼서 그래. 현우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지은은 항의하려 했지만 현우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병원 라커룸에서 동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지은아, 요즘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아. 아니야, 괜찮아. 지은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지은이 병원을 나서는데 현우가 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 어떻게 여기? 데리러 왔지. 타. 현우는 차에서 지은이 남자 의사와 대화하며 나오는 것을 봤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그쳤습니다. 아까 그 남자는 누구야?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야. 왜 웃으면서 이야기해? 지은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는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현우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지은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소리를 질렀어요. 저녁은? 지은은 놀라 일어났습니다. 오빠, 오늘 내가 야간 근무라고 말했잖아. 뭐? 무슨 소리야? 현우는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술 때문에 정신이 흐릿했습니다. 아침에 분명히 말했어. 문자도 보냈고, 지은이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현우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내가 밥도 안 차려줘. 이게 말이 돼.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지은은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오빠, 진정해. 내가 지금 해줄게.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뒤따라왔어요. 계속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지은은 참으며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라면? 날 무시하는 거야. 오빠, 지금 빨리 할 수 있는 게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현우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지은도 참다 못해 말대꾸를 했어요. 오빠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도 일하느라 힘들다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우의 손이 지은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어요. 지은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균형을 잃고 식탁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혔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몸을 관통했습니다.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현우를 쳐다봤습니다. 현우도 자신이 한 행동에 놀란 듯 했어요. 손을 바라보며 멈춰 섰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말없이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침대에 앉아 온몸이 떨렸습니다. 허리를 만져보니 아팠어요. 내일이면 분명 멍이 들 것 같았습니다. 문 밖에서 현우가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미안해. 문 열어줘.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나도 모르게 그랬어. 정말 미안해.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지은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베개를 안고 조용히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은이 침실 문을 열고 나오자 현우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현우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다시는, 절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에 내가 좋아하는 레스토랑 예약했어. 가자. 현우는 간절한 눈빛으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결혼 전에 다정했던 현우가 겹쳐 보였습니다. 한 번의 실수일 거야.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지은은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다시는 이러지 마.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은을 꽉 안았어요. 고마워. 사랑해. 정말 사랑해. 하지만 지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그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병원 응급실은 바빴어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실려왔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고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였어요. 지은은 그 여성을 돌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성은 침대에 누워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처음엔 착한 사람이었어요.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말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은은 위치 추적 앱을 확인했어요. 현우가 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분만 늦어도 추궁당할 것이 뻔했어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이 지연되었어요. 1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현우가 현관에 서 있었어요. 왜 늦었어? 지하철이 지연돼서. 거짓말. 앱으로 봤어. 너 병원에서 15분 늦게 나왔잖아. 현우는 핸드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지은의 이동 경로가 상세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선배 간호사가 환자 인계를 부탁해서. 변명하지 마. 현우의 소리가 커졌습니다. 지은이 반박하려는 순간이었어요. 현우는 옆에 있던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리모컨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어요. 지은은 겁에 질려 몸을 움츠렸습니다. 현우는 말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술을 마시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홀로 남아 깨진 조각을 치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어요. 며칠 후 친구 수진이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피하려 했지만 수진이 팔을 잡았어요. 지은아, 나 좀 보자.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수진이 지은의 팔을 잡았습니다. 소매를 살짝 걷어 올리자 멍이 보였어요. 이게 뭐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넘어져서. 거짓말하지 마. 나 가정폭력 상담사야.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알아?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우 오빠가 변했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진은 지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지은아, 이건 가정폭력이야. 아니야, 오빠는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아니야, 이건 명백한 폭력이라고. 수진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센터에 가자. 상담받고 법적 조치도 취하자.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야. 오빠가 변할 거야. 지은아, 내가 더 잘하면 돼. 오빠를 화나게 하지 않으면.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강요할 수는 없었어요. 알았어. 하지만 위험하면 바로 연락해. 약속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9개월이 되던 때였습니다. 현우가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사흘간 집을 비울 예정이었습니다. 지은은 오랜만에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부엌, 침실을 차례로 정리했어요. 현우의 서재 앞에 섰습니다. 평소 들어오지 말라던 공간이었어요.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청소를 해야 한다는 핑계로 문을 열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회사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지은은 먼지를 닦으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첫 번째 서랍에는 볼펜과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회사 명함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툼한 파일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은은 호기심에 파일을 꺼냈습니다. 표지를 넘기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이혼 판결문이라는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지은은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박현우의 이름이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이혼 사유란에는 가정폭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현우는 재혼이었어요. 이 중요한 사실을 숨겼던 것입니다. 지은은 다시 파일을 뒤졌어요. 더 많은 서류가 나왔습니다. 정신과 진단서였어요.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는 진단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약 처방전도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처방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중단한 것이 분명했어요. 지은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판결문을 다시 펼쳤어요. 전 부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지. 지은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SNS에서 그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계정이 하나 나왔어요. 프로필 사진을 보니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현우 씨를 아시나요? 곧 답장이 왔어요. 누구세요? 저는 현재 박현우의 아내입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네, 꼭 만나고 싶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우가 예정보다 빨리 돌아온 것이었어요. 서둘러 서류를 정리하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재를 나와 거실로 갔어요. 다녀왔어. 현우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모레 오는 거 아니었어? 지은은 당황한 마음을 감추며 물었어요. 일이 빨리 끝나서. 현우는 지은을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뭐 했어? 청소하고 있었어. 지은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서재 쪽을 봤어요. 서재 들어갔어? 응, 먼지 닦으려고. 현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재로 걸어가 안을 확인했어요. 지은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다행히 현우는 아무 말 없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을,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이틀이 지났습니다. 10개월 차였어요. 낮 시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은이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눈가가 붓고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며느리 들어가도 되겠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 차를 내왔어요. 어머니, 차 드세요.
시어머니는 찻잔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미안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시어머니는 계속 사과만 반복했어요. 지은은 옆에 앉아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시작했어요. 현우에게 이전 결혼이 있었어. 지은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놀란 척 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숨겼어. 너한테도, 내 부모님한테도.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첫 번째 아내도 1년 만에 떠났어. 왜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폭력 때문이야. 시어머니의 고백에 지은은 숨이 막혔어요. 현우는 병이 있어.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신과 진단서였어요.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어. 지은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감정을 조절할 수 없게 돼. 시어머니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폭력적으로 변하고 다음 날엔 기억을 못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치료를 받았어. 5년 동안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았지.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아들이 변했다고 믿고 싶었어. 그래서 며느리한테 결혼을 허락한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현우는 결혼 후에 치료를 중단했어. 네. 약도 안 먹고 상담도 안 가. 술만 마셔. 지은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빨리 도망가. 현우는 변하지 않아. 시어머니는 간절하게 말했어요. 첫 번째 아내처럼 떠나야 해.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전 부인의 연락처였어요. 이 사람을 만나봐. 같은 고통을 겪었어. 지은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발, 너의 인생을 지켜. 늦기 전에. 시어머니가 떠나고 지은은 홀로 남았어요. 소파에 앉아 연락처를 바라봤습니다. 김민지.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저, 박현우의 아내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나요. 빨리.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 지은이 먼저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뜨거운 커피가 들려 있었지만 마시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김민지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민지는 천천히 걸어와 지은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차 시키고 이야기할게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민지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민지의 얼굴에는 슬픔과 동정이 섞여 있었어요. 얼마나 됐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0개월이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저는 1년이었어요. 민지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우를 3년 동안 만났어요. 연애할 땐 완벽했죠. 민지는 과거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다정하고 배려심 많고 이상적인 남자였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똑같았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한 달 만에
변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통제가 시작됐어요. 옷, 화장, 친구 관계. 저도요. 지은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6개월 차에 처음으로 맞았어요. 민지는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팔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지은은 숨을 들이켰어요. 술병으로 맞았어요. 갈비뼈도 금이 갔고 민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아직도 공포가 남아 있었어요. 처음엔 사과하죠. 울면서 용서를 빌어요. 맞아요. 꽃도 사오고. 지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돼요. 그게 패턴이에요. 민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1년을 버텼어요. 그리고 도망쳤죠. 민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친정으로 도망가서 이혼 소송했어요. 현우는 어땠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부인했죠. 끝까지. 자기는 안 그랬다고.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저는 증거가 있었어요. 증거요? 녹음이요. 몰래 녹음했어요. 민지는 지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진도 찍었어요. 멍든 곳, 상처난 곳. 그래서 이혼할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병원 진단서도 있었고,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 씨도 지금부터 증거를 모으세요. 하지만 혼자서는 못 나와요. 저를 믿으세요. 민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현우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치료를 받으면 거부해요. 자기 문제를 인정 안 해요. 민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도 몇 년간 심리 치료 받았어요. 트라우마가 심각해요. 민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발, 빨리 나오세요. 늦으면 정말 위험해요. 목숨까지. 민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함께 울었어요. 같은 고통을 아는 사람끼리의 연대감이었습니다. 민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예요. 가정폭력 전문이에요. 지은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지우 변호사,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울게요. 민지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어요. 카페를 나서며 민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은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참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현관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려는 순간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디 갔었어? 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 소파에 현우가 앉아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그의 눈만 번뜩였습니다. 친구 만났어. 지은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거짓말. 현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위치 추적 봤어? 거기 친구 집 아니잖아. 현우는 일어나 지은에게 다가왔어요. 지은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 만났어? 남자야. 아니야. 그럼 누구? 현우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지은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어요. 당신 전 부인 만났어. 순간 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김민지 씨. 당신 첫 번째 아내. 지은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우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다 알아. 이전 결혼도, 폭력도, 정신과 진단도. 지은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숨긴 모든 것. 현우의 표정이 변했어요. 당황함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내 물건 뒤진 거야. 그게 중요해? 당신이 거짓말한 게 중요하지. 지은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 이혼할 거야. 지은은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혼? 뭐? 당신과는 더 이상 못 살아. 지은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그 순간 현우가 폭발했어요. 거실 테이블을 발로 찼습니다. 테이블이 넘어지며 위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졌어요. 벽에 걸린 액자를 집어 던졌습니다.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지은은 겁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현우는 계속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지은에게 다가왔어요. 지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아파. 지은은 비명을 질렀어요. 현우는 지은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지은의 머리가 벽에 부딪혔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습니다. 지은은 바닥에 쓰러졌어요. 눈물이 흐르고 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옆집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괜찮으세요? 이웃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지은은 있는 힘껏 소리쳤어요. 경찰 불렀어요. 이웃이 외쳤습니다. 곧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현우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찰이 문을 두드렸어요.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현우는 할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바닥에 쓰러진 지은을 발견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한 경찰이 지은을 부축했어요. 다른 경찰은 현우를 제압했습니다. 저 사람 때렸어요? 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현우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조용히 하세요. 동행하셔야겠습니다. 경찰은 현우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지은을 들것에 실었어요. 지은은 구급차 안에서 희미하게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경찰차에 실려가는 현우의 모습이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병원 입원실에 누워 있었어요.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팔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어머니 이정숙이 앉아 있었어요.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친구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지은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지은아, 미안해. 내가 진작 더 강하게. 아니야, 수진아. 내 잘못이야. 지은은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은 지은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이제 법적 조치 취해야 해.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목숨이 위험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아는 변호사 소개해 줄게. 수진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한지우 변호사님, 가정폭력 사건 전문이야. 지은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민지가 준 명함에 적혀 있던 이름이었어요. 며칠 후 지은은 퇴원했습니다. 친정집으로 가서 몸을 추스렸어요. 그리고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한 빌딩 10층에 위치한 사무소였어요. 이지은 씨 맞으시죠? 한지우 변호사가 지은을 맞이했습니다. 40대 초반에 단정하고 카리스마 있는 여성이었어요. 상담실에 앉아 지우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지은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 완벽했던 현우, 결혼 후의 변화, 통제와 의심, 첫 폭력, 반복되는 사과와 폭행. 지우는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지우가 물었어요. 지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어요.
현우가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소리가 담긴 파일이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병원 진단서도 있고요. 지우는 서류를 꺼냈어요. 전치사주라고 적힌 진단서였습니다. 경찰 신고 기록도 있습니다. 지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전 부인의 증언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김민지 씨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좋습니다. 이기는 싸움입니다. 지우는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도 하겠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펼치기 시작했어요. 소송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현우도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현우의 변호사는 지은이 거짓말한다는 주장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지은 측에는 명확한 증거가 있었어요. 며칠 후 지우가 지은에게 연락했습니다. 첫 공판 날짜가 잡혔어요. 지은은 긴장했지만 준비되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함께 갈게. 고마워요, 엄마. 지은은 어머니를 안았어요. 수진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갈 거야. 지은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으로 가는 날이 다가왔어요. 첫 공판 날이 밝았습니다. 법원 청사는 장엄했어요. 지은은 어머니, 수진, 변호사 지우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긴장된 얼굴이었지만 결연한 표정이었어요. 법정 복도에서 현우를 마주쳤습니다. 현우는 지은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석, 원고석, 피고석이 보였어요. 지은은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현우는 피고석에 앉았어요. 방청석에는 어머니와 수진이 앉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우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님,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지우는 증거를 제출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녹음 파일입니다. 법정에 현우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물건을 던지는 소리, 지은의 비명. 방청석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켰어요. 다음은 병원 진단서입니다. 지우는 서류를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전치사주, 팔골절, 머리 타박상, 경찰 신고 기록도 있습니다. 지우는 차근차근 증거를 쌓아갔어요. 이웃의 증언서도 제출합니다. 소음 민원이 여러 번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우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판사님, 이는 부부간의 다툼을 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우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증인을 신청합니다. 첫 번째 증인은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증인은 피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제 아들입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피고에 대해 아시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우가 질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은 정신과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떤 진단입니까? 간헐적 폭발성 장애입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전에도 결혼한 적이 있습니까? 네. 그 결혼도 폭력 때문에 파탄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숨겼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다음 증인은 전 부인 김민지였어요. 민지는 담담한 표정으로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증인과 피고의 관계는 전 부인입니다. 결혼 생활은 어땠습니까? 지우가 물었어요. 민지는 자신의 경험을 차분히 증언했습니다. 결혼 후 현우의 변화, 통제와 폭력, 반복되는 사과. 이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지는 팔을 걷어 올렸어요.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저도 똑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민지는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가정폭력입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어요. 판사는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피고 할 말이 있습니까? 현우는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치료를 받겠습니다. 다시는. 하지만 판사는 엄격한 표정이었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판사는 판결을 내렸어요. 이혼을 허가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환호가 터졌습니다.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피고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합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자유였습니다. 어머니와 수진이 지은을 안았어요. 지우 변호사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지은은 햇빛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친정집 작은 방에서 눈을 떴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아침이었어요. 거실로 나가자 어머니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일어났니? 어서 와서 밥 먹자. 네, 엄마.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평화로운 아침 식사였습니다. 지은은 일주일에 2번 심리상담센터에 다녔어요. 전문 상담사와 대화하며 트라우마를 치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악몽을 자주 꿨어요. 현우가 나타나는 꿈, 도망치지 못하는 꿈.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점점 나아졌습니다. 지은 씨, 많이 좋아지셨어요. 상담사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눈빛도 살아났어요. 지은도 자신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친구 수진이 전화했어요. 지은아, 이번 주말에 우리 센터에서 모임이 있어. 같이 갈래? 무슨 모임인데? 가정폭력 피해자 모임이야. 서로 이야기 나누고 위로하는 자리.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어요. 응, 갈게. 주말에 여성인권센터를 찾았습니다. 작은 방에 여러 여성들이 모여 있었어요. 나이도 직업도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한 명씩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차례가 왔어요.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성들의 따뜻한 눈빛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는 결혼 전에는 완벽한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 모든 게 변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담담히 이야기했어요. 통제, 폭력, 두려움, 그리고 탈출과 법정 싸움. 다른 여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공감했습니다. 젊은 여성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지은은 그 여성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할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지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게 시작이에요.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그 여성은 눈물을 흘렸어요. 모임이 끝나고 수진이 지은에게 제안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센터에서 상담 봉사 같이 하지 않을래? 상담 봉사? 응, 내 경험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될 거야. 지은은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자신의 아픔을 의미 있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 하고 싶어.
며칠 후 지은은 병원에 복직 신청을 했어요. 병원장이 승인했습니다. 동료들이 환영했어요. 지은아, 돌아와줘서 고마워. 많이 보고 싶었어. 선배 간호사가 지은을 안았습니다. 지은은 다시 간호사복을 입었어요. 탈의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어요. 눈빛도 예전처럼 밝았습니다. 지은은 미소 지었어요. 나는 이겨냈어. 나는 할 수 있어. 지은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후 1년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병원 응급실에서 능숙하게 환자를 돌보고 있었어요. 선배 간호사가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요즘 정말 밝아 보여. 예전에 내가 돌아온 것 같아. 고마워요, 선배님. 지은은 환하게 웃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웃고 이야기하는 지은의 모습이 편안했어요. 퇴근 후 지은은 여성인권센터로 향했습니다. 수진과 함께 상담 봉사를 하는 날이었어요. 센터에 들어서자 한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얼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지은은 부드럽게 말했어요. 여성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은이 물었어요.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폭력, 통제, 두려움. 지은은 그 이야기를 경청했어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선생님, 저도 나올 수 있을까요? 여성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지은은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에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지은은 자신의 경험을 나눴어요. 어떻게 탈출했는지, 법적 대응은 어떻게 했는지.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듣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지은은 강조했어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상담이 끝나고 여성은 희망을 갖고 센터를 나섰어요. 수진이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정말 잘하네. 자랑스러워. 고마워, 수진아. 내가 없었으면 난. 지은은 수진을 안았어요. 주말에 지은은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제주도 해변을 걸었어요. 파도 소리가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정말 잘 견뎌냈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강한 거지.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봤어요. 해변에서 지은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바다 냄새, 자유로운 바람,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서울로 돌아와 지은은 출판사를 방문했습니다. 편집자와 미팅이 잡혀 있었어요. 이지은 씨, 원고 잘 읽었습니다. 편집자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용기 있는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지은은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쓰기로 결심했었어요. 나는 살아남았다. 마이너스 가정폭력 생존자의 이야기. 출판 일정을 잡겠습니다. 편집자가 말했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에 지은은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원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지만 담담히 적어 내려갔어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지은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전 부인 민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은 씨, 정말 잘 이겨내셨네요. 민지는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민지 씨 덕분이에요. 용기를 주셔서. 두 사람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고통을 아는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연대감이었어요. 우리 이긴 거예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네, 우리는 이겼어요. 지은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카페를 나서며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지은은 깊이 숨을 들이쉬며 미소 지었어요.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대학 강당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오늘은 가정폭력 예방 강연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의자와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객석이 점점 채워졌습니다. 대학생들, 일반 시민들, 상담사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를 겪고 있는 여성들도 있었어요. 방청석에는 어머니 이정숙과 친구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전부인 민지도 함께였어요.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강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을 이겨낸 생존자이자 현재 상담 봉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지은 씨를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지은은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밝은 미소를 띤 얼굴이었어요. 조명이 지은을 비췄습니다. 지은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하고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지은은 처음부터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3년 전 소개팅에서 만난 완벽한 남자. 행복했던 연애 시절, 꿈 같았던 결혼식.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것이 변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습니다. 신혼 일주일 만에 시작된 변화. 통제, 의심, 감시. 처음으로 맞은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지은은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두려웠던 순간들, 도망가고 싶었던 순간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내 잘못이라고. 내가 더 잘하면 될 거라고.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지은은 진실을 발견한 과정을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백, 전 부인과의 만남. 그분도 똑같은 고통을 겪었어요. 지은은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정 싸움, 이혼, 그리고 회복의 여정. 쉽지 않았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탈출할 수 있었어요. 지은은 청중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가정폭력은 절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에요. 도움을 청하는 것이 용기예요. 지은은 강조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지은은 수진을 바라봤어요. 탈출할 수 있어요. 새로운 삶이 기다려요. 지은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지은은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강연이 끝나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여러 사람이 다가와 지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 여성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나가볼게요. 지은은 그 여성을 꽉 안아줬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울게요. 강연장을 나서며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자유로운 공기였습니다. 진짜 자유를 되찾았어요. 어머니와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정말 자랑스러워. 고마워, 엄마. 수진아.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어요. 지은은 앞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은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이 사연을 끝으로 폭력은 절대 사랑이 아니며 탈출은 언제나 가능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